요즘 TV를 켜거나 포털 사이트를 둘러보면 눈에 띄게 자주 보이는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분양형 실버타운. 정부가 오랜 기간 규제했던 이 제도가 최근 들어 다시 허용되면서 최고급 호텔 못지않은 시설과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상주 의료 시스템 등을 내세운 실버타운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은퇴 후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젠 혼자 늙는 세상, 나를 책임질 곳은 결국 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진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에서 실버타운은 노후의 낙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손에 기대지 않아도 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며 같은 연령대의 이웃과 여생을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죠. 하지만 그곳이 정말 낙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고립과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곳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화려한 광고를 믿고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한 퇴직 교사의 실제 사연입니다. 눈으로 보는 환상과 몸으로 겪은 현실은 얼마나 달랐는지, 그리고 당신은 노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이 영상이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 주거지에 대한 흔한 오해에서 벗어나 정말 당신에게 맞는 집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피하게 해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 이야기가 필요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정오가 막 지나 햇살이 정원 끝 나무 그늘 아래까지 내려오던 시각. 이정혜 선생님은 정갈하게 정리된 마당 앞 평상에 조용히 앉아 결명자차를 마셨습니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찻잔 위로 따스한 향기가 퍼졌고 그 순간만큼은 마음도 조금은 평온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이따금 떠오르지 않았으면 싶은 기억 하나가 고개를 들곤 했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왜 나만 그런 걸 몰랐을까? 다시 돌아온 조용한 시골 마을. 정혜 선생님에게 이곳은 남은 인생의 마지막 터전일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살던 집과 멀지 않은 단독주택.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며 떠났던 실버타운은 결국 외로움과 피로만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60대 후반의 정혜 선생님은 경기도 외곽 중학교에서 35년 넘게 근무하다가 2년 전 퇴직하셨습니다. 자녀는 자립했고 남편은 심장질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한가로웠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마음속 허전함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에게 내 하루를 이야기해야 하지? 혼자서도 제법 잘 지내던 분이지만 건강에 대한 불안,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은 마음이 실버타운 입주를 결심하게 했습니다. 퇴직교사 모임에서 들은 동료의 말이 계기였습니다. 정혜 씨도 한번 알아봐. 요즘은 노인 아파트도 수준이 다르더라. 이후 선생님은 광고를 찾아보며 화려한 시설들에 끌렸고 직접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로비는 호텔 같고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교사분들 많으세요. 위급 시엔 바로 의료 지원되고요. 외로움도 금방 사라져요. 그 말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자녀들과 상의 끝에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평온했습니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식사하고 강좌도 듣고 요가 수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친해진 분은 따뜻했지만 점차 자식 자랑이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프라다 지갑 사줬어요. 자주 오니까 외롭진 않아요. 어색한 미소로 넘겼지만 마음속에 위축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연락도 자주 안 하는데 내가 이상한 건가? 그러다 식당에서 들은 수군거림. 맨날 같은 점퍼 입으시네. 선생님이라지만 그냥 동네 아주머니 같아. 선생님은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옷차림 하나에도 눈치를 봐야 하고 밥조차 편히 못 먹네. 이후 모임에서도 소외되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이어졌지만 점점 삶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를 만나 외출했습니다. 딸과 도심 주상복합에 사는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여기도 실버타운이랑 다를 게 없어. 대신 젊은 사람도 많고 더 자유로워. 그 말을 들으며 선생님은 실버타운의 맞춤형 환경이 오히려 감옥처럼 느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이정의 선생님은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도심 속 활기찬 분위기,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 가족 단위로 산책하는 사람들. 그 풍경은 실버타운의 침묵에 가까운 복도와 엘리베이터 안의 풍경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여긴 늙어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이었어. 그날 이후 선생님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이 생활이 정말 나에게 맞는 걸까를 자문했고 그 질문은 점차 구체적인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식사에 대한 피로였습니다. 입주 초엔 전문 셰프 식단이 자랑거리였지만 점차 음식은 형식적이고 싱거운 표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무슨 음식이든 간이 없으니 입맛이 없어. 예전엔 김치 담가 나눠 먹기도 했는데 이젠 그런 게 없어. 가끔은 방에서 간단히 떡이나 죽을 챙겼지만 그러면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식당에 안 나오셨어요? 편찮으세요? 다음 식사는 꼭 오세요. 점검 항목에 체크가 필요해서요. 그 걱정조차도 어느 순간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병원이 아니고 집에 온 거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여기에 주기적인 치매 검사 일정은 선생님에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정혜 선생님은 아직 건강했지만 검사 자체가 주는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혹시라도 수치가 이상하면 나를 내보내려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노인이 되면 안 되는 곳에 미리 들어온 건 아닐까? 상담사는 늘 말했습니다. 이런 점검은 건강을 위한 것이에요. 응급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진심인 건 알았지만 마음 어딘가는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언제든 퇴소가 통보될 수 있다는 불안. 그건 회사 인사고과보다도 더 큰 압박이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사람들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교사로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어온 선생님이지만 실버타운에서의 관계는 깊이보다는 비교와 경계심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식 자랑과 뒷말이 주된 대화 주제였습니다. 누구 아들이 차 바꿨다더라.
누구 할머니는 자식도 없대. 정혜 선생님은 점차 입을 닫았습니다. 모임을 피하고 늦은 시간 조용히 식사하고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운 순간은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있을 때라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시설,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선생님에겐 돌봄이 아니라 통제처럼 다가왔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관리당하고 있다는 느낌. 결국 선생님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위약금 조항을 확인했고 자녀들과 상의 끝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소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엄마, 위약금이 꽤 된대. 그냥 조금만 더 계시지 그래요? 아니야. 마음이 불편한데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 한마디로 선생님의 결심은 분명해졌습니다. 퇴소일, 직원들은 아쉬움을 드러냈고 몇몇 입주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보다 나은 곳이 어디 있다고 혼자 사시기 위험하니까 들어오시는 거지. 하지만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다시 제 리듬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선생님은 몇 개의 박스를 손수 챙겨 그리 멀지 않은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아침 다시 결명자차를 마시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선생님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아. 그리고 오늘 뭐 먹을지, 오늘 뭘 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은 없지만 봄이면 풀내음이 가득하고 가을이면 감나무가 붉게 익는 집. 예전엔 불편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삶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정혜 선생님이 실버타운을 떠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움직이던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몸이 원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잘한 선택이었을까? 자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혜 선생님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것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퇴소 직전 정혜 선생님이 직접 마주한 몇몇 입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한 부부는 80대 후반,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분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다정해 보였지만 실제론 매일 다툼을 하며 서로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책을 다녀온 남편이 돌아왔을 때 방 안에는 욕조 손잡이에 줄을 감아 목을 맨 아내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부부였지만 그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은 가장 슬픈 형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늙어서도 서로가 감옥이었겠지. 그 비극은 선생님에게 큰 충격이었고 노년에는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입소한 지 일주일 만에 방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이 안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꽤 됐더라고요. 바로 옆방이었는데 너무 조용해서 몰랐어요. 아주머니는 말했습니다. 가만 보면 여기선 누가 조용히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은 선생님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누가 죽어도 놀라지 않고 사라져도 묻지 않는 곳.
이 공간은 공동체라기보다 살아있는 동안만 조용히 지내자는 규율 아래 운영되고 있었고, 누군가의 죽음조차 일상의 일부처럼 지나갔습니다. 또한 입주자는 90세를 넘긴 할머니였습니다. 약을 바꾸며 정신이 맑아졌다 했지만 대부분 침대에 앉아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이모님은 말했습니다. 고집이 세지셨고 공동 규칙도 잘 안 지키세요. 아침마다 전화 여러 번 해야 나오세요. 입주민들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저러니까 다들 싫어하지. 어르신답지 않게 행동하잖아. 그 모습을 보며 정혜 선생님은 생각했습니다. 늙어가며 결국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나, 실버타운은 노인을 위한 천국이기보다는 늙음을 잊고 싶어하는 노인들이 서로를 보며 더 늙어가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여긴 최고의 환경입니다. 정해진 시스템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조건만 보면 실버타운은 분명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확신했습니다. 좋은 환경과 행복한 삶은 다른 이야기라는 걸. 정돈된 틀 속에서 감정이나 삶의 흔적은 사라지기 쉬웠고, 그 안에서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돌아온 후 선생님은 작은 정원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국 화분에 물을 주고 덜어두었던 씨앗을 다시 심었습니다.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간섭 없는 삶의 리듬이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가끔 큰아들이 내려오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장아찌 한 병 들고 찾아왔습니다. 복잡하진 않았지만 그 안엔 사람 냄새와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혜 선생님은 오늘이 잘 사는 날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정혜 선생님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 이따금 연락 오는 후배나 동료 교사들에게선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정혜 선생님, 실버타운은 정말 어땠어요? 혹시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으세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기준엔 좋은 곳이 아니었어. 편하긴 했지만 마음은 한 번도 편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 선택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누군가는 꼭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지탱할 환경을 고르는 일입니다. 실버타운 조건만 보고 입주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선생님은 그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1단계 화려한 시설의 반함, 2단계 또래와의 교류의 기대, 3단계 규칙과 관계의 지침, 4단계 높은 비용과 제한된 자유의 피로, 5단계 위약금과 시선의 퇴소 망설임. 선생님은 이 과정을 겪었기에 다시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실버타운을 노년의 이상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생님은 노후 주거지 선택의 6가지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체감한 기준이며 주거지를 고민 중인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평 미만 주거지는 피하라. 실버타운의 스튜디오 타입은 작고 답답했습니다. 노년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작은 공간은 위축감을 줄 수 있습니다. 1520평대 구조가 훨씬 안정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복지관과의 거리. 복지관은 강의, 식사, 운동,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하며 노년의 중심이 되는 공간입니다. 도보권에 있다면
그 자체로 자산입니다.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가? 실버타운 의료진은 기본적인 처치만 가능하고 정밀 검사는 외부 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종합병원과 가까운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거리 조절.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기는 장점이지만 필요할 때 곁에 없는 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독립된 거리에서 심리적 안전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근처에 산책로 또는 공원이 있는가? 실내 운동보다 자연 속 걷기는 회복 효과가 뛰어납니다. 근처 개울, 하천, 공원은 정신적 안정과 활력의 원천입니다. 지금 사는 집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노후 주거지는 언젠가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비, 간병비로 전환 가능한 구조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신축이 아니어도 관리 쉬운 구조와 낮은 고정비, 안정된 생활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무엇일까? 정혜 선생님은 여전히 질문을 받습니다. 실버타운, 정말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도 혼자보단 낫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말합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겐 천국이지만 나에겐 지옥이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맞는 주거 환경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가을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오후, 이정혜 선생님은 집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며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흰 구름 사이로 흐르는 햇살,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들. 이제는 익숙한 이 고요함이 한때는 너무 적막하고 두려웠던 적도 있었다는 걸. 이젠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고 나서 하루의 시간표 함께 밥을 먹던 사람들, 자신을 바라보는 내면의 시선까지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실버타운이 꿈이었던 사람들에게 정혜 선생님은 실버타운 입주 상담을 한다는 옛 동료의 말에 천천히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 곳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다만 너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들어가면 그곳은 오히려 너를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어.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 정혜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지가 중요해. 편리함보다 편안함을 택하고 타인의 기준보다 내 기준을 따라가야 해. 실버타운은 잘 설계된 곳입니다. 안전하고 정돈되어 있고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겐 분명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거기에 맞는 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고요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자기만의 리듬이 있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생활 방식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에겐 그 체계가 오히려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다면 정혜 선생님은 주저없이 말할 것입니다. 없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는 덧붙일 것입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실버타운을 로망처럼 여겼을지도 모르지. 그 경험은 불편했지만 노년의 삶을 다시 설계하게 만들었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여생의 형태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자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집에서 늙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집을 줄이고 짐을 줄이고 사람을 줄입니다. 하지만 그 줄어든 것들 속에서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정혜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편하지 않으면 그 어떤 곳도 진정한 집이 될 수 없다는 걸. 도시 고층 아파트든 시골 단독주택이든 실버타운이든 상관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공간 안에서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관찰받는 노인이 아닌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가. 이정혜 선생님의 마지막 조언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라도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한 사람인가? 누군가의 간섭이나 일정한 시스템 안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은 단순히 오래됐다는 이유로 나에게 외면받고 있진 않은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진솔하게 답할 수 있다면 실버타운이든 시골집이든 도시형 임대든 그 어떤 선택도 당신에게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곳을 떠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누군가에게 조금 더 깊은 생각의 시간을 선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 말들이 누군가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그 마지막 계절까지 편안하고 따뜻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